자, 조국의 이 아버지가요, 95년, 98년에 옛 동남은행, 현재로는 이제 국민은행으로 합병이 됐는데, 여기서 두 차례에 걸쳐서 35억을 빌렸다는 겁니다. 자, 이 돈은 상환되지 못했고, 동남은행은 이후에 이제 한국주택은행에 합병이 됐다가 캠코로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갔습니다. 지금 이 빚은 앞에서 공개되었던 기술신용보증기금 기보,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이 조국 가족 회사 간의 구상권 소송, 그것이 이제 9억을 빌려줬는데 은행에서 기보가 이제 그 은행 돈을 안 갚으니까 9억을 대신 갚아주고 지연 이자까지 해서 42억 5천만 원이 됐다는 것과는 별개의 돈인 겁니다. 자, 그래서 조 후보의 부친과 동생이 대표로 있던 회사가 기보에 갚을 돈 42억 5천, 세금 7억 5천 등 총 50억을 안 냈다, 이렇게 말한 부분이 있는데요. 기보 소송에서는 조 후보의 가족만 이 피고로 올랐는데 조 후보는 빠졌지요. 자, 그런데 이 캠코, 여기서 또 다른 아버지의 빚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95년, 98년 두 차례에 걸쳐서 35억을 빌렸는데 이 돈을 갚지 못했고 은행이 망하니까 이 은행이 이제 주택은행에 넘어갔다가 현재 국민은행이 됐는데 그 돈이 전부 캠코로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캠코가 2006년에 조 후보자 부친이 살았을 때 그 부친과 웅동학원을 상대로 1차 소송을 내서 승소를 했는데 판결이 난 이후에 채무가 이행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 사이에 조 후보 아버지는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를 했어요. 자, 우리가 항상 이런 소송은 10년 안에 또 해야 유효하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2016년에 아마 소송을 했고 그 결과 부산지법 동부지원이 2017년 7월에 캠코가 웅동학원과 조국 엄마, 동생, 즉 재산을 상속했을 세 사람에게 낸 양수금 청구 소송에서 캠코에 손을 들어줬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조 후보, 또 조 후보 동생, 그리고 엄마 세 사람한테 돈을 갚아라 했어요. 조 후보와 동생에게는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안에서 각각 12억 1,428만 원을 지급하라 했고, 조 후보의 모친에게는 18억 2,142만 원을 갚아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은행에 돈을 빌려가지고 35억인데 이게 이제 돈을 갚지 않다 보니까 총 42억이 돼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가 조국이 민정수석으로 있을 때입니다. 2017년 7월이니까요. 자, 법원은 42억을 조 후보 가족이 갚아야 된다 했지만은 실제 캠코에 갚을 돈은 아버지가 상속시켜준 돈이 21원이고 조국이 그 21원에서 상속받은 게 6원이기 때문에 이런 판결을 했지만은 그 한정 상속 이렇게 해버렸기 때문에 즉 상속받은 부분에서만 갚아야 된다, 이런 법이 적용되어서 조국은 이렇게 갚아라고 판결을 받고도 아버지 죽고 난 이후에 상속 한정을 받겠다 신고해서 이런 채무에서 벗어났습니다. 근데 오늘날 조국이 유학을 가고 아파트를 IMF 때 사고 이사 다니고 재산 축적을 한 돈은 아버지한테 나왔을 건데 아버지가 남긴 빚은 받지 않고 아버지가 어떤 행태로든 든 돈은 이용해서 오늘날 조국의 지위와 재산이 되게 했다는 겁니다. 참 이것부터도 참 웃기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아버지가 이 은행 돈을 떼먹고 그리고 그 때문에 그 은행 부채를 넘겨받은 정부의 자산관리공사가 조 후보 등 상속인을 상대로 소송을 했고,
자, 그래서 이걸 결국은 안 갚았습니다. 그런데 이 판결 열흘 뒤에 자기는 벌루코 밸류업 1호라고 코링커 PE에 74억 5,500만 원을 계약을 했어요. 자, 법적으로 안 갚은 거는 그래, 법원으로는 그렇다. 나는 받은 게 없기 때문에 법원에서 판결한 12억이 넘는 돈을 내가 안 갚았다.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은 사모펀드에 열흘 뒤에 돈을 이렇게 투자한 게 맞다면 이건 도대체 정말 뻔뻔하기 그지없는, 두꺼워도 이렇게 두꺼울 수 없다라는 겁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내가 공직자인데 우리 아버지 빚, 우리 아버지 때문에 내가 공부도 하고 집도 사고 기반이 되어서 오늘날 56억 재산의 바탕이 되었는데 그 아버지가 은행 돈을 떼먹은 걸 내가 안 갚겠다, 받은 게 없으니 안 갚겠다고 상속 한정을 신고했으면 내가 이런 걸 가지고 지금 사모펀드를 하면 남들이 날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이걸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해야죠. 자, 총 50억에다가 이것도 지금 원금이 35억이고 액수가 42억이니까 늘어난 액수가 총액 92억입니다. 떼먹은 돈이요. 정말 이 집안이요. 이럴 수 있냐는 겁니다. 그런데 조국이요. 바로 민정수석을 하다가 법무장관으로 갔으면 좀 창피하니까 학교로 이제 다시 민정수석을 그만두고 복직 신고를 팩스로 했지요. 그런데 조국은 다시 법무장관 발령을 받고 강의 한 번 안 하고 월급을 서울대로부터 845만 원을 이렇게 받아갔다는 겁니다. 참 기가 찹니다. 17일 날 받았대요. 7월 26일 날 이제 마치고 8월 1일 날 교수로 복직을 했대요. 그런데 법무장관 후보자로 거론되니까 2학기 강의도 개설하지 않았고 실제로 8월 1일 날 복직하고 8월 9일 날 장관 후보로 지명이 됐어요. 방학이라 학교를 나가지도 않았어요. 학교 한 번 가지 않고도 서울대는 조국에게 17일 정상적인 한 달 급여를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대 측은 얼마를 줬는가 밝히지 않았지만은 보통 조국과 같은 호봉에 서울대 교수들이 845만 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자, 서울대 측은 1일 날 복직 신청을 했으니 8월 31일까지는 근무한다는 전제로 한 달치 월급을 줬고 이달 말 이전에 장관이 임명되어 다시 휴직을 하면 만약에 이제 장관직이 공식적으로 시작되는 게 8월 20일이면 그러면 열흘 치는 조국이 학교로 돌려주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학교 한 번 가지도 않고 연구 한 번 하지도 않고 월급을 받아가는 이 조국의 뻔뻔함이요. 놀라울 정도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좀 웃기는 사람 한 명이 등장했습니다. 조국의 재수라는 조은양 씨가 공개 해명을 어제부터 시작을 했어요. 자, 주말을 거치면서 내부 입장을 정리하고 아무리 시끄러워도 버티자. 이것 또한 다 지나간다. 자, 우리가 법적으로 잘못된 게 뭐 있냐. 그렇기 때문에 버티면 된다. 아마 이렇게 결론을 내렸고 청와대도 그렇게 밀고 갈 것 같습니다. 조국의 전 재수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자기가 조국 집과 거래를 했죠. 아파트도 작년 11월 달에, 작년이 아니고 재작년이죠. 공직자 1인 2주택 이런 부분을 문제 삼을 때 사들였고 또 빌라도 시어머니가 줘서 빌라를 사게 됐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기자들한테 6,300자 분량의 호소문을 돌렸다는 거예요. 서울중앙지검 출입 기자단에게 보냈다는 겁니다. 사생활이 어떻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이 조국 전 재수는 위장 이혼이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자, 먼저 이 빌라를 사게 된 경위는 조국의 부인이 혼자 된 시어머니가 살 집을 찾고 있었는데
그래서 형님이 성경 아파트 전세금을 빌라 구입 자금으로 보냈는데 시어머니가 자기한테 돈을 주면서 같이 계약을 하러 가자 해서 자기가 그걸 사게 되고 자기 명의로 해주게 됐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이 조국이 명의 신탁으로 위장으로 실제 빌라 주인인 부분을 전 재수가 나서서 지금 해명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이혼한 남편하고 사업을 2번이나 같이 하고 소송에서는 아예 이 전 남편을 남편이라고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혼한 사람이 회사에 등기에 둘이가 나란히 같이 이렇게 사업을 하는 걸로 지금 기재가 되고 무슨 등기이사 대표, 지배인 대표 이런 식으로요. 또 소송에서는 남편이라고 이렇게 명시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혼한 전 시갓집을 위해서 6,300자의 해명문을 돌리고 있어요. 전 남편하고 위장 이혼한 게 아니다. 2009년 4월에 합의 이혼했고 위자료 한 푼도 못 받았다. 애 아버지가 주말에 보러 오는 경우는 있었지만은 아이 아빠와 이혼한 이후 같이 살았던 적이 없다 말을 합니다. 또 조국 부인 이름으로 돼 있던 그 아파트 매입을 한 부분도 자 전세를 살던 이 해운대 아파트 전세금이 크게 뛰어서 상대적으로 조국의 아파트가 좀 싼 상태여서 아이를 돌보는 시어머니가 그전에는 거기 또 살기도 해서 그래서 2017년 3월에 이사를 가서 그 집에 살다가 그해 가을쯤에 고위공직자 다주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아파트를 처분해야 된다 소리를 듣고 그걸 사게 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3억 9천을 주고 샀다란 이 아파트는 당시 시세가 그것보다 훨씬 비쌌고요. 5억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조국 재수가 들어가서 살았던 그 아파트 전세 시세도 실제 들어간 돈보다 더 셌습니다. 자, 그래서 조국의 재수는 그 아파트를 3억 5천에 주고 전세 계약을 하고 살다가 이제 그 이후에 이제 4천만 원을 더 보태서 3억 9천에 샀다 그러는데 실제 시세는 그것보다 더 이렇게 셌다는 겁니다. 조국의 전 재수가 이야기하는 내용을 보면 자기가 이혼하고 홀로 직장에 다니고 애를 키우기가 어렵게 됐는데 아이 친할머니가 조국의 엄마가 이 며느리와 이혼한 며느리와 손자에 대한 미안함과 안쓰러움으로 돌봐줬고 그래서 시어머니가 살던 해운대로 2013년에 이사를 했고 계속 옆에서 돌봐줬고 나중에는 빌라까지도 줬고 조국 마누라가 전세금 받아온 돈으로 나중에는 또 그 조국 마누라 이름의 아파트에 전세 들어가서 살다가 몇 달 살다가 그해 11월에는 그 집을 넘겨까지 받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전 남편으로 양육비 일부를 받기는 했지만은 시어머니가 애를 돌봐주고 집도 주고 이래서 이제 잘 살게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라를 줄 때도 뭐라고 했는가 하면 이혼하면서 양육비도 못 받고 그 다음에 이자료도 못 받고 그래서 눈에 밟혀서 손자가 나중에 살 집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자, 이 빌라 이 돈이 있으니까 네가 사고 이 돈으로 돈 주면서 그러면서 나중에 내 죽고 나면 네가 살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말을 하는 게 보면 자기를 갖다가 품어줘서 아주 좋은 사람들이다라고 지금 계속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생활이나 이런 걸 좀 건들지 말아 달라 이렇게 말을 하고 내가 이혼은 했지만은 애 아버지와 애 때문에 만나고 하는 것이 뭐 잘못이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남편하고 이혼을 하게 된 것은 사업이 실패하고 능력도 여유도 없고 그리고 돈도 안 되는 사업하면서 지방으로 돌아가고 그러다 보니 싸워서 이혼을 하게 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2005년 10월 달에 결혼할 당시에 신용불량자라 하면서도 열심히 살겠다 해서 그 약속을 믿고 했다는데, 당시에 이걸 잘 아는 어떤 사람은 이 스튜어디스였다는 거예요. 37인가에 결혼을 했다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 집에도 놀러를 갔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조국 집에 시집 간다고 시집 잘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치 신용불량자한테 시집 가서 어떻고 저떻고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어제부터 이제 어떤 쇼를 하고 있는가 하면, 가족을 왜 거론하냐, 조국의 문제를 지적해야지 가족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옳지 않다, 요렇게 이제 일제히 나가고 있고, 어제 내가 방송에 나갔더니 그 방송에서도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렇게 좀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면서 가족은 가족의 문제지 조국이 저지른 잘못이 아니지 않느냐, 분리해라, 무슨 연좌제냐, 아주 웃기는 짓거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조국이 재단의 이사로 99년부터 2009년까지 10년 동안 있었는데, 동생이 공사비 못 받았다고 재단에다가 소송을 걸었어. 그래서 또 이 재단이 한 번도 변론을 항변을 하지 않고 4개월 만에 51억 채권을 갖다가 인정해 준 거는, 이게 52억이라 말도 있습니다. 이거는 그야말로 재단의 이사로서 조국이 일종의 배임 행위를 했다. 근데 어떻게 조국 가족의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거냐. 자, 조국도 아버지의 빚에 대해서 법원에서 12억 이상을 갚아라 판정을 받았지만은 한정 상속했다 하면서 12억도 떼먹지 않았네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조국 가족의 일이 조국의 일이고, 조국은 뭔 돈으로 IMF 때 송파에다가 아파트를 샀냐, 조국은 뭔 돈으로 유학을 가고 아주 상류층 삶을 살아왔냐. 그러니까 아버지가 전부 은행에 돈 안 갚고, 기부에 돈 안 갚고, 보통 사람 이렇게 하기 어렵습니다. 세금 안 내고, 그걸 전부 그냥 죽을 때까지 들고 버티고, 그리고 동생도 이제 그 일부러 지금 학원에, 운동학원에 공사비를 동생이 공사를 다 해서 받을 게 있다 16억을 해서 그것이 52억이 되고, 이제 100억이 되게 만드는 다음에 앞으로 재단 문을 닫으면 그 돈은 전부 동생한테 가게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자, 이게 어떻게 조국이 무관하냐는 겁니다. 자, 그렇지 절대 무관하지 않지요. 조국의 가족의 잘못은 전부 조국하고 엮여 있습니다. 심지어 그런 일들이 서로 돈으로 엮여 있으니까 조국이 자기 아파트를 재수 씨한테 팔았는데, 이게 돈 주고 팔았다, 그렇게 보기가 어렵지요. 솔직히 말하면 그냥 이름을 넘겨줬지요. 그 다음에 빌라도 또 뭐 조국 집에 아파트 전세금을 가지고 또 빌라를 사줬습니다. 그러면 조국은 아파트 전세금을 가지고 재수 씨한테 빌라를 사준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아파트 전세 살던 사람이 2007년 3월쯤 나가버렸어요. 맞잖아요. 그럼 전세 사는 사람이 나가면서 돈 받아갔을 거 아니에요? 조국은 그 내준 2억 7천은 또 어디서 내줬냐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재수가 또 돈을 가지고 전세금을 3억 3천만 원인가 해서 또 들어왔어요. 2017년에. 그래서 거기에 보태가지고 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국과 이 조국의 전 재수 간에 빌라에 주고받은 돈, 또 아파트를 팔고 산 돈에 이런 부분이 얽혀 있는 걸 보면 조국 집안 전체의 그림을 보지 않고 이것만 떼가지고는 왜 저런 행동을 했을까? 조국이나 조국 부인이 뭔 천사인가? 지금 다른 거 돈 처리하는 거 보면 그러지 않잖아요. 그건 뭔가 하면 그 장학금 200만 원까지도 매번 챙겨서 받으면 정상적인 아버지라면 너 장학금 받지 말아야지요. 그런 걸 보면 돈에 대한 집착이 굉장하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부분에서 가족의 잘못이 조국의 잘못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